안녕하세요. 여행 톡톡입니다. 여러분, 최근 가장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 상하이라고 합니다. 상하이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10분 거리에 가까운 여행지인데요. 거기에 중국의 현대와 공존하는 도시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디즈니랜드까지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톡톡에서 상하이 3박 4일 추천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경비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러 가볼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중국은 폐쇄적인 나라이므로 여행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내에서 인터넷이 안 터질 수 있으므로 VPN 앱으로 다운받아 우회해서 접속하면 기존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또 외국인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 외국인 숙박이 가능한 호텔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도 제한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미리 다운받아 가셔야 하고, 중국은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므로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날은 상하이 필수 여행지들이 모여있는 황푸구로 떠납니다. 예원 시작으로 난징동루, 와이탄, 황푸강 유람선 순서로 떠나볼 건데요. 먼저 예원부터 가보시죠. 예원은 국가 주요 문화재에 등재된 고즈넉한 분위기의 정원인데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조성한 곳으로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곳에 중국 전통 가옥과 함께 녹음이 어우러진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 속 살림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원 곳곳에 조명이 켜진 야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예원 입장료는 성인 40위안, 어린이 20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7,500원, 3,7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셨다면 다음은 난징동루입니다. 난징동루는 상하이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현지 대표 쇼핑 스팟인데요. 수많은 브랜드 매장, 로컬 맛집, 기념품 가게, 스파숍 등 각종 상점과 길거리 음식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 상하이의 명동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징동루에서 인민광장을 오가는 관광용 미니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열차에 앉아 편안하게 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쇼핑을 즐기셨다면 다음은 와이탄입니다. 와이탄은 아름다운 도심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황푸 강변 산책로인데요. 19세기 아편전쟁의 패배로 개항하게 된 상하이에 영국과 프랑스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전통 건축 양식과 바로크 양식, 고딕 양식이 혼재된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 건축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셨다면 다음은 황푸강 유람선입니다. 황푸강 유람선은 황푸강을 따라 주요 명소들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투어인데요. 해가 진 후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 좋으며, 유람선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옵션을 추가하면 전망과 함께 선상에서 식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을 타면서 황푸강 야경을 감상해보세요. 황푸강 유람선 이용 금액은 1인 성인 기준 120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22,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둘째 날은 조금 더 세련된 상하이 여행을 즐기러 떠나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으로 신천지 거리, 티엔즈팡 순서로 떠나볼 건데요.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가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명소인데요.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후 일본 정부의 계속된 감시로 인해 항저우, 충칭 등으로 여러 차례 다른 지역에 청사를 이전하는 바람에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요청으로 다시 이곳에 복원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실제로 사용된 회의실과 집무실을 재현한 공간도 자리에 있어 당시의 독립투쟁 역사를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료는 1인 성인 기준 20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3,7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반,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독립투쟁 역사를 보셨다면 다음은 신천지 거리입니다. 신천지 거리는 고풍스러운 옛 풍경에 현대의 세련미가 더해진 상하이 최고의 번화가인데요.
고풍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세련되게 꾸며져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독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거리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가기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디인가요? 바로 티엔즈팡입니다. 티엔즈팡은 수많은 공예품 상점과 앤티크한 카페가 자리한 상하이의 인사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오랜 역사의 거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념품 숍과 공방, 개성 넘치는 체험 공간, 길거리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셋째 날은 상하이에서 가장 이국적인 곳으로 떠납니다. 우캉맨션 시작으로 우캉로드, 프랑스 조개지 순서로 떠나볼 건데요. 먼저 우캉맨션부터 가보시죠. 우캉맨션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과거 프랑스 통치 구역이자 다양한 맛집이 자리한 프랑스 조개지를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행객분들이 이 건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긴다고 하니 구독자분들도 꼭 인생샷을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보셨다면 다음은 우캉로드입니다. 우캉로드는 이국적인 분위기 속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거리인데요. 1920년대에 지어진 상하이 최초의 아파트와 서양식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 중간중간에는 여러 명소와 분위기 좋은 카페도 들어서 있어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으니 유럽풍 건물 배경으로 예쁜 기념사진도 남겨보세요. 인생샷을 남기셨다면 다음은 프랑스 조개지입니다. 프랑스 조개지는 프랑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1849년부터 1943년까지 외국인 거주지이자 프랑스 통치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유럽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들 사이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프랑스인이 직접 운영하는 크레페 전문점과 프렌치 레스토랑 등 여러 맛집들이 자리에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 속 여유롭게 식사하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떠나볼 건데요. 바로 보러 가보시죠.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화려한 불꽃놀이와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파크인데요. 2016년 6월 개장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즈니랜드로 총 7가지 테마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키마우스, 토이스토리, 스티치 등 디즈니 캐릭터들을 컨셉으로 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건물 등 여러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퍼레이드는 물론 해장때가 되면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일루미네이션도 진행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꿀팁! 디즈니랜드를 알차게 이용하고 싶다면 패스트패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시간에 한 번씩 대기 줄을 생략하고 바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고 총 7개의 어트랙션에서 패스트패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별도의 티켓 구매 없이 공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입장료는 성인 435위안, 어린이 326위안입니다. 하나로 약 81,000원, 61,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오늘은 상하이 3박 4일 추천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몰라서 상하이로 여행을 떠나는 게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영상을 참고하시고 상하이로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행톡톡이었습니다.